이렇게 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성인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아, 간만인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궁금한 게 이게 청소년 때 교정하면은 성인 때랑 뭐가 다르길래 일찍 교정하면 좋다라고 하는지. 일찍 교정하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교정을 하는 거는 자녀분이잖아요. 그 친구가 교정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청소년기에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턱이나 아래턱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턱, 아래턱이면 원래 위턱이 앞에 있고 아래턱이 뒤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성장이 쭉 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친구도 있고 위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교정과 의사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성인까지 쭉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무턱 상태가 된 성인이 되는 거고, 주걱턱 상태에서 성인까지 쭉 가면 주걱턱 상태로 이제 성인까지 성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이렇게 중간에 교정 치료로 개입을 하면 이렇게 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성인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턱인 자녀분이 이 상태에서 교정 치료로 개입을 하면 이렇게 아래턱이 또 앞으로 성장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 위턱 아래턱의 조화가 잡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목적 때문에 저는 청소년기에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 하면 뼈가 무르고 이가 잘 움직이고 애들 적응 잘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턱에 부조화가 있는 친구는 그 시기가 아니면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성인 되면 굳어져 버리니까. 하지만 치아만 삐뚤한 친구들은 너무 자녀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있다가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얼마든지 교정 치료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럼 무턱이나 주걱턱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교정이 안 되나요? 되죠. 되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위턱 아래턱의 조화는 어찌됐든 치아 교정은 치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턱의 변화는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턱이나 주걱턱은 성인이 돼서는 거의 대부분 수술 치료와 병행을 해야 위턱 아래턱의 조화를 맞출 수가 있죠. 그럼 교정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청소년기 하게 돼서 위턱 아래턱의 부조화를 바로 잡는 치료는 대부분 이런 장치를 붙이는 치료보다는 꼈다 뺐다 하는 장치, 흔히 말하는 틀니 같은 장치를 꼈다 뺐다 하면서 위턱 아래턱의 성장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2차 성징이 오니까 다시 틀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사실 저항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제 그랬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어릴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술 안 하고 살 수 있는, 조금 안 넣어놨으면 이건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건데, 좀 넣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수술 안 하고 지금 잘 지내는 거고, 물론 이게 가장 큰 요인은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받은 그 유전인자가 이렇게 아래턱이 많이 나오는 친구라고 하면 아무리 어릴 때 해도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도 하고, 그 아이도 나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든 중간에 갭을 해서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좋아져서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주걱턱인 친구들은 무턱인 경우보다는 치료 기간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저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가 키가 성장이 끝나는 시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만 16세, 남학생 같은 경우는 만 18세 정도까지 교정 치료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죠. 꼭 주걱턱을 교정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나온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잇몸이나 치아가 안 좋아지고 턱관절도 안 좋아지죠. 그냥 뭔가 균형이 깨져 있으면 그만큼 치아도 빨리 빠지니까 젊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70대, 60대 할아버지 무턱인데, 할머니가 무턱인데 이가 다 있어.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세요. 일단은 턱에 부조화가 없고 잘 물려야 치아도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멀리 보자고 하면 치료하는 게 좋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자녀분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언제 이 교정과를 가봐야 될까 고민하실 수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릴 때는 괜찮거든요. 만 6세가 지났는데도 턱이 계속 나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치과를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치과를 가시더라도 꼭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아니면 교정과 전문의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약간 무턱에 끼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TV 볼 때 이렇게 보다가 턱을 자꾸 이렇게 하는, 무턱인 친구도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요, 턱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시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정도에는 늦어도 그때는 교정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턱 부조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그때 전에는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